영면에 드신 이 김수민님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숙님이 인터뷰를 통해 증언한 내용들이 지금 사실 많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빠르게 하나 더 짚어보자면,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안드레아 교주랑 이사벨이랑 박슬기, 프란체스카 멤버들이 김수민님에 대한 동반 그리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인 박슬기 씨가 안녕 프란체스카의 김수민님과 함께 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신해철 오빠 추모 콘서트에 다녀온 언니네 형부가 선물이라며 뭘 사다 주셨다. 근데 사실 이제는 신해철 씨뿐만이 아니라 김수미 님도 이 프란체스카라는 이 예능 시트콤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부디 더 행복하시길이라고 추모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과 정말 다작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던 김수민 님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과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번 이숙 배우님의 이 증언에 따르면 좀 희한한 얘기가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 고 김수미, 정준하, 장동민 등 마지막 배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인식 날 이 관을 들고 이렇게 운구차에 실어 나르는 연예인들의 명단이 이미 다 공개가 됐었죠. 얼굴도 보셨을 거고. 근데 이숙님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기왕이면 전원일기 멤버의 배우들이 많이 왔었으면 싶었는데 왜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오긴 왔는데 금방 돌아가더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 덧붙였느냐. 기왕이면 전원일기 때 함께 했었던 배우들이 다 현장에 와서 이렇게 개그맨들이 관을 나르는, 그러니까 김수민님을 모시는 이런 장면보다는 전원일기 멤버들이 이걸 이렇게 함께 옮겼다면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안 왔는지 모르겠다. 실제 장례식장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좀 초라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전원일기 멤버들, 배우들 중에서는 자신만이 이렇게 참석을 했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는 이런 개그맨들이 좀 많이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팩트가 좀 있습니다. 이 이숙 배우님이 증언하신 것과 다르게 사실 이 연결식 날, 그러니까 발인을 할 땐 알다시피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아들이 있다면 아들의 친구들, 지인들이 이렇게 운구를 하곤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장례식장에 좀 정해져 있는 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아들이었던 이 장동민 씨부터 윤정수 씨, 정준하 씨, 그리고 주변에 아마 정명호 씨, 아들의 지인들이 이렇게 함께 이 운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전원일기 멤버들이 최소 이숙 배우님과 동년배거나 그보다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김용건 씨만 해도 나이가 훨씬 많죠. 김혜자님도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뭐 사실 이 운구 자체를 여성들이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꽤 무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연령대의 분들이 남성분들만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옮기기가 또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도 거동이 불편한 건강 상황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일기 멤버들이 오지 않았고 자신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조의를 표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주장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외에 또 엄청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숙 배우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시다시피 이숙 배우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사실 김수민 님이 돌아가신 게 당뇨라고 보기 어렵다. 당뇨라고 하기에는 평소에 당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때 보면은 유족들과 함께 이 며느리, 아들이었던 정명호 씨와 함께 이렇게 화면에 잡혔던 것이 유일한 게 바로 이숙 배우님입니다. 운구했던 연예인들 빼고요. 그러다 보니 참 어찌 보면 유일한 참석자인데 이 당시 때 귀걸이도 하고 모자도 쓰고 왔다라고 해서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장례식장에 어떻게 이러고 왔냐? 근데 뭐 모르죠. 개인 사정이 있을지, 그리고 뭐 촬영을 하다 오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좋지 않은 시선이었다라는 건 팩트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이 증언 인터뷰를 통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김수민님에 대한 사인이라던가 상황에 대한 걸 모든 걸 뒤집어 놨는데 이 의사들조차 급성 고혈당 쇼크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김수민님의 사인 자체가 고혈당 쇼크였다라고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을 했고 이 얘기를 아들인 정명호 씨가 분명히 전달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급성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당뇨 수치가 500 이상 상승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도 발병의 원인이고 빠르게 뇌와 장기가 손상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배우 이숙님은 김수민님의 고혈당 쇼크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수미 언니가 그렇게 평소 당뇨로 고생한 걸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남편분이 당뇨를 오래 앓고 있었는데 어떻게 당뇨 얘기도 없었던 언니가 고혈당 쇼크에 그렇게 갑자기 갈 수 있냐? 보세요. 명확한 팩트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당뇨병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나 굉장한 과로, 피로가 겹치고 과도한 당 섭취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김수민 님도 이 생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많았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혈당이란 넓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김수민님 역시 당시 혈당이 500이 넘어갔었다. 고혈당 쇼크라고 표현하지만 당뇨병의 한 종류인 급성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고혈당 쇼크는요,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뇌와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유족에 따르면 분명히 이 김수민 님이 친정엄마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부터 여러 가지 소송들, 사업 관련된 부분들 스트레스가 많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고혈당 쇼크와 스트레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 혈당 수치를 급상승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연히 위험하고요. 일반인들도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라고 이숙 배우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 고혈당 쇼크는요.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적절한 조치가 늦어지면 순식간에 뇌와 신장, 간, 주요 장기가 손상되며 신체에서 체액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되고 심각한 탈수를 유발하게 되면서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 김수민님 발견됐을 때 심정지로 발견이 됐습니다. 심장 질환처럼 보이는 심정지였단 말이에요. 평소 심근경색이라는 걸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김수민 님이 왜 심정지가 왔겠습니까? 바로 이 고혈당 쇼크, 그 이전에 스트레스로 인한 과다한 호르몬 분비 등이 심정지라는 합병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문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자, 김수민 님은요. 지난 25일 별세했고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아들 정명호 이사에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오전 8시에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이 아드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한 팩트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숙 배우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김수민 님이 생전 각방을 쓴 남편을 하필 그날
각방이 아니라 합방을 했고 자고 있던 수미 언니를 최초로 발견한 게 남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숙 배우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셨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수민님의 남편분 또는 아들이나 며느리, 기타 가족, 유가족분들이 이 이숙 배우님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장례식장 현장에서 이 얘기를 전달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님이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심정지 상태인 어머니를 발견하여 이송을 시켰을 수도 있는데 아드님은 알다시피 따로 산단 말이에요. 서효림 씨와 따로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전화를 받아서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서 어머니의 심정지 상태를 발견했는지는 뉴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모호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김수미 님이 생전 우울증을 앓았고 남편분을 굉장히 미워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났고 이어서 자식들의 결혼식을 위해 심근경색까지 견뎌내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화가 많이 풀렸다라고는 했지만 어찌됐건 이 이숙 배우님이 이야기한 부분에는 상당히 좀 의혹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누리꾼들의 반응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숙님이 과거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한 김수미 꿈에 아내를 부탁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이숙님이 사실 남편분과 사별한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사실 김수미님은 당시에 이숙은 나에게 피부치나 다름없을 정도로 친한 동생이다. 남편이 위독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나 또한 함께 달려가 그분이 운명하는 순간까지 함께 지켜봤다. 한 번은 그 남편이 꿈에 나타나 이숙을 잘 부탁한다고 나에게 말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절친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사실 이숙 배우님의 인터뷰가 많은 누리꾼들에게 아마 유튜브든 커뮤니티든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영 좋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전 안타까웠던 이야기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예능 방송에 등장했던 김수미 님이 굉장히 불길했던 타로점. 여러분 타로 카드로 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망연자실해 했던 적이 있어요. 나 세상 떠난대. 자, 왜냐면 김수미 님이 이때 타로 카드 점을 봤는데 카드를 탁 뽑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때 발견했던 카드가 바로 저승사자 카드였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사실 불길한 징조인 건 확실하죠. 근데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이 여인 발밑에 놓인 것이 나팔이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평생 연예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팔자다라고 좋게 해석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 김수미 님이 지금에 와서 보면 이때 굉장히 좀 놀라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고인이 되신 상황 속에서 이런 타로카드 점을 보면 김수미 님이 생전 안녕히 계세요라는 책을 집필했던 것도 그렇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나실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고인이 되신 김수민님에 대한 서정희 씨의 애도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먹먹하고 힘들다. 천국에서 만나요 언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정희 씨도 사실 영상으로 다뤄드렸었던 만큼 정말 많은 어떤 인생에 정말 굴곡이 많은 배우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정희 씨조차 김수민님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가슴이 먹먹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미 언니의 호탕하게 웃는 해맑은 웃음이 기억나네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 마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많은 시니어 세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는 내용 아니실까 싶습니다. 허망하다, 황망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비슷한 나이대부터 그보다 많거나 어린 세대까지 김수민님의 활동 영역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계속 우울하다, 눈물밖에 안 난다라고 하는 분들
참 많기도 해요. 서정희님의 일화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하는 날 언니가 저에게 꼭 안아주며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여자 동료들에게도 남자 동료들은 아들처럼 여자 동료들은 언니 동생 또는 딸처럼 대했었던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낸 김수미 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언니가 너는 연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수미 님을 기억하는 이 많은 연예인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애가 타고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동료였던 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황망하고 정말 참담하지 않을까. 자, 근데 이 와중에 김혜자님의 재회, 이 영상으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고 해요. 생전 김수미님이 출연했던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이 김혜자님과 또 재회를 하게 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지 않습니까? 어머 언니라며 전하고픈 말이 많았는데 라며 둘이 보자마자 뭐 눈물을 펑펑 흘려냅니다. 그러면서 이 김용건 씨가 이 회장님네 사람들의 김수미가 큰 기둥이다. 음식을 그때그때 얼마나 잘하냐라고 하죠. 김혜자님은 걔 원래 그래. 우리 항상 밥 해 먹였잖아. 라면서 눈물이 펑펑 터져 나와서 두 사람이 보자마자 막 오열을 하기도 합니다. 자,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전원일기 때의 많은 분들, 김용건님을 제외하고선 사실 발인식 때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김혜자님이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식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고, 이미 이때도 이 김수미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재회하여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김수미님 젊었을 적 시절에 정말 화려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였고 그럼에도 엄청난 연기력으로 60, 70대의 어머니 역할, 노모의 역할을 소화해냈었다. 전원일기 자체가 그의 인생을 바꿔준 작품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살아생전 김수민님은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알기로 뭐 확실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보통 종교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때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느냐? 사실 김수민님은 전북 군산에서 출생했으며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간증 때 이러한 말을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너무나 짧다. 100여 년 전 할아버지는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시기도 했다. 부모님이 교회를 출석했기에 나도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서울로 상경하며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앓았다. 남편을 미워했었다.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늘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음주를 해왔었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황장애, 우울증, 남편분 때문에 힘들었었던 마음들, 거기에 잦은 음주까지 사실상 건강이 좋을래야 좋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100일에서 200일 기도를 했었고 그 와중에 포기를 하려고 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다 토하게 됐고 그때부터 술이 꼴도 배기 싫었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라면서도
뒤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는데 신앙심이 깊었었던 만큼 또 이 관련 교회 교인분들 또 같은 기독교인 분들이 이 김수민님에 대한 굉장한 또 애도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금한 대목이 있죠. 그렇다면 참 가족들에게도 잘했고 모든 걸 잘했고 심지어 아들의 김치 사업을 위해서 얼굴이 퉁퉁 붓고 손발까지 떨면서 힘겨워 했었던 김수민 님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서효림 씨에게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줬을까? 심지어 600억짜리 빌딩이라고 합니다. 600억짜리 빌딩. 야,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600억짜리 빌딩이라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지금 보면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서효림 씨에게 김수민 님이 아들이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을 며느리를 위해서 심지어 계속 같이 살아라 라는 의미도 아니라 혹시나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돈으로 아이와 잘 살길 바란다. 이런 생각에서 신사동에 있는 집과 건물을 물려줬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알다시피 이 마지막까지 김수민 님이 최선을 다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아들 정명호 씨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산이 사실 아들에게 보통 가기 마련인데 사실 이 김치 사업이 지금 쉽지 않거든요. 아들 정명호 씨가 있는 이 김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님이 홍보를 위해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홈쇼핑 방송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서효림 씨에게 집을 증여하게 됐느냐. 자, 우선 이런 기사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드님은 뭐라고 했느냐? 가족 간에 정이 없다. 나는 서효림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우리 아빠였으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김수민 님도 젊은 시절 남편분에 대한 애틋함보다는 실망감과 분노가 굉장히 컸는데 아들이었던 정명호 씨 역시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살짝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지금 보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간에 잔정이 잘 없어서 아쉽고 섭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와이프가 서효림 씨가 우리 아빠가 뭐 해줬다? 라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김수민 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노모가 되면서까지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작 아들이었던 정명호 씨는 우리는 가족 간에 정이 없다. 이 가족 간에 정이 없다라는 건 아버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얘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었느냐? 김수미 아들 정명호 결혼 전에도 전구도 안 갈았다.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다 했다. 어머니였던 김수민 님이 모든 일을 다 했었다라는 걸 이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50견이 와서 한 손밖에 못 뻗는다. 라고 정명호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나이대는 아닌데. 근데 서효림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남편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 예전에 집에 액자가 걸려 레일을 설치할 때 저랑 아빠는 드라이버 가지고 일하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내가 몇 번 시켜봤는데 못하더라. 남편이 뭔가를 고쳐보고 해본 적이 없다. 이에 정명호 씨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면 되고 없는 사람은 쉬면 되는 게 집이다. 도와주려는 마음에 옆에 가서 망치는 것보단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게 내가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총각 때도 전구 한 번 갈지 않았다. 엄마가 다 갈았고 아버지도 이런 걸 잘 안 하셨다. 집안일에 익숙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결국 김수민 님이 남편도 아들도 하지 않았던 전구조차 김수민 님이
직접 갈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인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처럼 대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마저 자신에게 이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 못지않게 너무나 잘해준 거죠. 그 와중에 김수미님의 아들이었던 정명호 씨는 아빠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서효림 씨의 아버지 장인어른에게 인사까지 패스했다. 침대에 벌러덩 누웠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신의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앞에 말씀드렸죠? 자신이 자란 가정은 다른 집과 180도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효림 씨의 따뜻하고 애틋한 가족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반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황당했던 건, 그렇다고 이 정명호 씨가 이 장인어른에게 굉장히 깍듯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남편은 냉장고로 직행했고 자기 집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심지어 이 장인어른에게 눈인사, 몸인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눈맞춤을 했다고 해요. 오랜 외국 생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오랜 시간 동안 외국 생활했다면 이런 모습 장인어른에게 보이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 정명호 씨가 쏟아낸 이야기를 보면 김수민 님이 이렇게 몸이 아플 때도 김치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참 어찌 본다면 황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 김수민 님이 뭐 아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입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엄청난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게 된 것이 아닐까.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서효림 600억 빌딩 상속받자 딸 정줄이 잔인한 음모를 밝혔다.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완전 가짜뉴스라고 했죠. 서효림 씨가 집과 건물을 받았다는 건 팩트지만 600억 빌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에 참 김수민 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셔도 저와 같은 유튜버가 계속 팩트를 위해 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채널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또 여러 군데에서 올린 채널들도 볼 수 있었는데, 자, 뭐 제가 그 채널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절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이 가지고 오는 파장이 지금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쏟아냈을까? 이 김수민 님은 사실 서구민 뺨치는 정말 엄청난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김수민 님이 생전 당뇨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 김수민 님의 절친인 이숙 님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김수민 님이 당뇨가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해요. 당뇨가 그렇게 심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려 왔었던 이 김수민 님의 남편, 생전 남편을 위해 삼시세끼 다른 국을 준비하며 지고지순한 스타일을 보여줘서 방송을 통해 야, 김수민 님이 이 남편분에게 정말 잘하는 현모양처와 같구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영상을 한번 전달해 드렸었죠. 이 김수민 님의 남편이 왜 김수민 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을 텐데 왜 김수민 님이 저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걸 몰랐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각방을 쓰고 있다 보니 몰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각방을 썼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숙 님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이 김수민 님이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발견한 것이 옆에 함께 잠들어 있던 남편분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김수민 님이 평소에는 남편분과 각방을 실제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 말이 팩트가 맞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일날에는 각방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도 김수민 님이 자신이 세상을 곧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평소에 각방을 쓰고 있었던 남편을 이렇게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이상하구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구나. 그런 생각에서 결국 남편을 각방 쓰고 있던 걸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보면 이 김수민 님이 생전 당뇨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함께 촬영을 했고 또 곁에 같이 있던 적이 많았던 이숙님은요. 이런 증언을 합니다. 함께 잠들어 있었던 남편분이 자다 깨보니까 이미 김수민 님이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었다. 마치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숨을 거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남편분이 봤을 때 김수민 님이 그렇게 이미 돌아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김수민 님의 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상 이런 타이틀 붙이는 채널들 있죠. 악마는 뭐 따로 있었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차, 이게 이 멘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자연사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어그로를 끌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썸네일에 많이 적습니다. 이놈의 가짜뉴스 채널들. 뭐 구독자가 뭐 70만, 80만, 100만에 육박하는 채널들도 많습니다. 참 고인을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겠죠. 자, 어찌됐건 이런 가짜뉴스 채널들을 제외하고선 지금 보면 결국 이숙님의 증언을 따라봤을 때 사실 이 김수민님의 남편만이 김수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이 내용을 보면서 놀랐던 게 이 이숙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평소에 김수민님이 당뇨가 심한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당뇨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 지금 김수민님의 이 원인이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의사들이 한 말이 뭐죠? 고혈당 쇼크.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혈당 쇼크가 뭔지 검색해보고 예방하려고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숙님의 증언에 따르면 김수민님은 평소에 고혈당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김수민님이 아시다시피 회장님네 사람들을 촬영했지 않습니까? 이숙님이 그때만 해도 조금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건강 많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이 남편분이 평소에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뇨가 있었던 남편분은 아직 괜찮으신데 왜 김수민 님이 갑자기 고혈당 쇼크로 돌아가셨느냐. 의사들의 말에 뭔가 이숙님은 좀 받아들이기 힘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김수민 님이 이 김치 사업 이 쇼핑몰 홈쇼핑 방송이죠. 그 당시 때 등장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김수민님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당시 얼굴이 엄청 뭐 부어 있었다. 바로 이거죠. 얼굴 본 김수미 김치도 못 찢었다. 이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들었던 요 모습. 근데 요 당시 때 실제로 이숙님도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보이셨다고 해요. 이미 그 이전에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거동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 때 좀 무리하게 촬영을 하지 않았나. 이때만 좀 쉬어줬더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고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들의 김치 사업 때문에 김수민 님이 이렇게 희생해가며 홈쇼핑 방송을 촬영했던 것 같다.
이건 뭐 이숙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네티즌 분들도 좀 공감을 하고 계신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한 팩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배우로서 참석한 거의 유일하다 싶은 본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김수미님의 발인식이 초라해 보여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 김수미님이 결국 고혈당 쇼크가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갑자기 일주일 만에 상태가 악화되며 세상을 떠나셨구나. 근데 어느 정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뭐 예상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김수민 님이 생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김수민 님이 생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수민 님의 이름으로 뉴스 검색만 해봐도 어떤 얘기가 뜨느냐? 생전에 이 김수민 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에도 쉼없이 방송한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지막 삶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 김수민 님이 자신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안다. 일을 자꾸 줄이지 않고 하고 있는 건 일터에 나가면 긴장이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삶의 끈이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 이 일을 내 손에서 놔버리는 순간 정말 휙 갈 것만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9세의 할머니인 일용 엄니를 22년간 연기했던 김수민님은 당시에 사실 젊은 나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그 배역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왕 할 거면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보자 라는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고, 할머니들이 항상 뭘 조물조물 잡수시는데 주머니가 꼭 고무줄 바지 안에 있었고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가 흔들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골 할머니가 생각이 나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김수민 님이 생전 정말 많은 일을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드님을 위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가며 손을 떨면서까지 홈쇼핑 방송을 촬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살아생전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남편분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다 일일이 싸줄 정도로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고혈당 쇼크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자, 근데 이 와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짜뉴스 채널들 중에 하나는 따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 딸 정주리가 음모를 밝혔다라는 둥, 뭐 서효림 씨가 600억 빌딩을 상속받게 됐다라는 둥, 이 뭐 상상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고인이 되신 이 김수민 님에 대한 많은 억측과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팩트를 짚어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김수민 님의 이 뭐 세상을 떠나신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찌됐건 이 고인을 계속하여 명복을 빌어주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꼭 진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이 며느리인 서효림 씨에게 막대한 재산이 상속되었다. 거기엔 건물, 아파트도 위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생전 며느리와 너무나 돈독한 정을 나눴던 김수민님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그 재산 얘기 지겹다.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봤다. 뉴스에도 나오더라. 자, 그런데 비하인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사실 정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엄마라고 부르며 외쳤던 신현준 배우님. 첫날 가장 빨리 이 장례식장에 방문을 해서 정말 눈물을 흘렸고, 사실 본인이 일정이 있었음에도
순식간에 다시 발길을 돌려 장례식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발인할 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결국 뒤늦게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며느리를 너무나 아꼈던 이 사실, 주변 지인 동료들도 다 알고 있을